자,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자분들 이 블랙 먼데이에 대한 공포로 좀 다소 불안해하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 이후에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배경부터 지난주 증시 흐름, 미국 고용지표의 의미, 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40원대로 마감을 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오히려 그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3월 하순에 나타났던 1,500원대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1,560원까지 터치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뭐 새로운 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복귀를 좀 해본다면 3월 말에 있었던 고환율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더불어 고유가가 좀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디폴트 값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정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평상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그것이 이제 달러를 벌어들여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투자를 미국에 직접 하는 뭐 대미 직접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달러 금액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5월부터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지금 73조 원 이상을 매도를 하는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화 약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노동시장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달러와 강세를 지지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중동 정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상승시킨 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강화시킨 것도 원화 약세의 배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주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환율이 다시 하락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향후의 환율 관련한 전망은 크게 이제 본다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정식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와 같은 중동 전쟁 협상이 사실 지금은 좀 소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이 조기에 좀 타결된다면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뭐 70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외에 국내적인 요인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급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급등한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가 만일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도 좀 잦아지면서 환율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동 전쟁 협상이 불발되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말로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것이 뭐 뻔할 것이고요. 다시 이제 금리도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현상이 나오면서 환율 역시도 1,6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은 환율이 어느 시나리오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이제 원화 약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역시 뭐 최근 이제 방한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에서 유통업 내에서 백화점과 편의점 수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고유가와 외국인 자금 유출, 또 미국의 견조한 경제 여건이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 네. 유통업이 상대적으로 수요 업종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정말 충격적인 수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 전반에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4%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 시장 워낙 좀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오늘 뭐 블랙 먼데이 공포에 직면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들이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리스크 관리가 핵심 전략이 네.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정말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업종은 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오히려 플러스 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통신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응 전략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이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처음 큰 조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반등시 그럼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어디겠느냐? 역시 코스피를 지탱했던 대장주 업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결국은 대장주 업종을 이번 좀 조정을 통해서 좀 매수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이 좀 조정이 크다 생각되신다면 네. 저는 뭐 2, 3% 하락해서 매수한다 이건 아니고 적어도 10% 정도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오히려 뭐 적게 하락하면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의외로 저는 지금 2주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락의 폭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을 정말 끝끝내 참으시다가 이번에 팔고 뭐 대장주가 밀리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모습이 금요일 날 이미 나왔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저는 코스닥은 의외로 잘 안 밀리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매수는 하지만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한 5%에서 한 7, 8%? 요 정도의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지 이것을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주의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는 매수를 하시되 레버리지, 뭐 미수는 자제하시고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정한 퍼센테이지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접근하자라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이어서 지난주 증시에 대해서 좀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락을 했고요. 특히 좀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죠. 네. 업종별 흐름과 함께 어떤 변수에 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난주 그 증시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보는데 유독 네.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크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3.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6.7% 하락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주 연속으로 지금 뭐 지난주에는 7%대 이번에 6.7% 거의 15% 이상 지금 2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 정도 하락했으면 종목은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업종에서 이제 상승 업종이 4개 업종에 불과했는데 방어적 성격의 유통업, 통신업이 상승했고 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금융과 보험업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운수창고 등은 상당히 좀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진 매크로 지표에서는 환율이 지금 1,559원
이상으로 좀 형성되어 있고 국제 유가 금리도 직전 주 대비 많이 좀 상승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가 가장 관심인데 코스피에서 역시 22조 원 이상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근데 의외로 코스닥은 9,500억 원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5월 이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3조 5천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사실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혼재했는데 긍정적 이슈는 주 초반에 나오고 부정적 이슈는 주 후반부에 나왔기 네. 때문에 상당히 지난주가 안 좋았던 거는 후반부에 나온 악재가 좀 더 크게 반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 초반 발표된 5월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인 지금 371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또 젠슨왕 그 엔비디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기업을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 후반에 있었던 미국 브로드컴의 향후 AI 매출 전망이 그냥 플랫하게 지금 나와서 시장 네. 기대치를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5월 고용이 예상보다 좋아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부정적 이슈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이 이제 임박하면서 스페이스 X를 이제 편입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평가된 기술주를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도 증시 하락을 유발하는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일단 코스닥이 2주 연속 급락함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에서 담보 비율 부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추가적인 매도세로 변할 가능성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주가 이제 5월 중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적에서 이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냐라고 네. 저는 생각했는데 따라서 6월 남아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고용 지표에 나스닥 위주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주 초반 하락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네. 초반보다는 후반에 악재가 좀 몰려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고용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죠. 금요일 시장을 좀 하락시켰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잖아요.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 고용지표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좀 놀라운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매우 좋다, 매우 또 강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용이 지금 17만 2천 명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 예상 수치였던 8만 명을 2배 이상 상회한 수치였고 네. 또 세부적으로는 뭐 여름 휴가철 초입을 맞이해서 여감이 적개업이 한 7만 명 증가했고 지방정부 고용이 5만 명 증가,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에서 3만 5천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것이 지난 3월과 4월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도 수정되었다는 건데 네네. 3월은 기존에 이제 18만 5천 명 증가해서 21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4월은 기존 11만 5천 명에서 17만 9천 명으로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9만 3천 명이 증가되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은 이미 3월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지난 4월에 0.2% 상승보다도 좀 더 임금 인상률도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3.4%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둔화 신호도 있었는데요. 21주 이상 구직에 실패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전체 27.5%까지 상승해서 전년 동기에 이것이 이제 20.4% 수준이었는데 많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월부터 이어진 예상보다 좋은 고용 상황은 미국의 어떤 견조한
경제 체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또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를 좀 강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지금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 지속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건데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 말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40% 수준까지 네.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차입금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강한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뭐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부담이 다시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또 커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좀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은행, 보험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들이 네. 수혜를 보는 경향이 가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보면 일단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혜 업종은 금융 지주를 포함한 은행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은행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대 마진 확대로 인한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수혜 업종이 보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고금리 기간에 판매되었던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대한 에서 발생하던 이자의 어떤 역마진이 좀 해소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또 신규로 매입하는 이제 채권의 이자 수익이 상승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가치주와 자산주 같은 경우는 저성장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많아서 사실 저금리 시내에서는 상승장이 좀 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풍부한 현금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에서 오는 이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종목들이 어떤 주주 환원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금융 지주사 중에서는 증권사를 보유하는 은행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어떤 실적 성장이 가장 확실한 증권주와 또 금리 인상 기대까지 겹쳐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도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결국 고금리 환경에서는 뭐 은행, 보험, 또 재무 구조가 탄탄한 가치주에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뭐 환율, 금리, 미국의 물가 지표 주시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